네, 지금부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0억 달러 내놔라 이런 요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제 어제 이틀 동안 서울에서 3차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이 회의 시작 1시간 반 만에 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뭔가 협상 일정도 잡지를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예,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그 미국 그 더하트 협상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혹시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SMA가 진행 동안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네.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이 협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더 그러니까 그 뭐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미국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더 성의 있는 한 갖고 오라는 통보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이런 발언?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회담에 임하기 전에 네.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놓고 왜냐하면 그 반증되는 것이 바로 협상하기 10여 분 만에 일부 매체에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협상 카드를 이미 준비하고 왔다는 건데요. 아하.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만 하고 예. 자 이른바 미국식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다가 자기들 요구 사항에 너무 못 미치니까 화나서 자리 박차고 나간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요. 예, 처음부터 자리 박차고 나갈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왔다. 예. 우리 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돌연 이 중단을 10분 만에 한 것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미리 기자회견을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네.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오늘 액션 플랜을 해야 되겠다. 아하. 이게 미국식 벼랑 끝 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 이 회의 끝나고 우리 정은보 협상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완료도 안 됐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원칙을 다시 천명한 거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네. 미측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먼저 이석에 나갔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네. 기자회견을 추후에 준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자기 나라에서 하는 회의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는 회의인데 이렇게 자리 박차고 나가는 액션 플랜을 짜고 실행을 했다면 좀 약간 기분은 좀 나쁘네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무례한 행동이죠. 예. 외교상 그 결례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인 협상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설마 했거든요. 정말 50억 달러 끝까지 요구할까? 에이 설마.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냥 세게 한번 나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그게 아닌 겁니까? 지금 이 흐름의 맥을 짚어보면요. 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50억 달러를 확 던져놓고 네.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예. 꿰맞추기 식으로 예. 주입쇼 이렇게 억지 이렇게 주입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주한미군 수당 음흠. 또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 예. 여기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그 무기 체계 예. 또 여기에서 한반도 내에서 훈련이 아닌 여기에서 훈련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원 네. 뭐 이런 항목들이 전에 생소하고 없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일단 50억 달러를 질러놓고 보고 그 다음에 협상에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가지 않나. 왜냐하면은 지금 2017년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중심축으로 놓고 대중국 견제하기는 이런 그 고도의 차원이거든요. 예. 이번 한국의 협상을 실마리를 잘 풀어야 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일본 측에도
4~5배의 방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한국의 방위 분담금 문제를 잘 풀어야 이어서 일본도 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토까지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고도화된 전략 전술이 아닌가라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요구 사항 중에 군인 가족 지원 문제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제 평택 기지를 건설할 단계에 그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그 주한미군 군인 가족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고 이 가족 타운의 조성 비용은 미국에서 대기로 했는데 그 뒤에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하면서 미 의회가 이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다. 근데 그 금액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평택 기지는 444만 평. 네. 거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산 기지가 280만 평. 예. 약 725만 평이 이 좁은 한반도의 평지를 미군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미군 기지죠. 네. 지금 이것도 무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예. 우리가 SMA는 이 방위 배상금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네. 직접 비용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SMA 이게 지금 직접 비용이고요. 네. 간접 비용은 무상 토지 대여, 도로, 항만, 철도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전기 네.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이게 2015년 기준으로 네. 우리 카이다 국방연구원 기준으로 추계가 약 3조 5천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어마무지한 간접 비용을 지금 주고 있고요. 예. 여기다가 지금 말한 대로 미치기 이야기 요구한 대로 50억 달러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 재력과 우리의 국가 운영 재정 능력이 한계를 벗어납니다. 네. 주고 싶어도 못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계인데 어떤 근거와 어떤 합리적 제시로서 그런 50억 달러를 요구한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질문 삼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평택기지 그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가족 타운은 미국이 우리가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한국은 평택 군사 기지를 건설해 준다고 그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분명히 서로 합의를 받고 계약까지 한 건데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우리 보고 그러면 가족 타운 건설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데요. 예. 그래도 미국의 제조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과 의원들은 어제인가 며칠 전에 미 하원 애담 스미스 위원장은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방위 분담금 현재 수는 적절하다. 이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한미 간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한국민의 감정을 건드려서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전반적인 제조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여론이 좀 더 비등해진다면 그게 이제 미국 조야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미국 안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기대하시는 발언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가 국내에서는 현안 문제로 서로 간에 격론과 다툼이 있더라도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여야가 한 몸이 돼서 원보이스로 한 목소리로 내야만이 이 문제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어제 성명을 낸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혹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안 됐죠?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야당의 협조가 부족해서 결의안 채택을 불발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의안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딴 목소리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야가 각자 서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론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위 분담금이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온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는 미국 가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예. 이 부당성과 이 여러 가지 상업적 거래에 예. 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하는 이 현 작태에 대해서 예. 우려를 표하고 예. 이 동맹의 가치를 더 승화시키고 올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방위비 분담금 말고 지금 그 원내대표들의 일정을 보면 20일부터 24일까지 2박 4일인데요. 예, 딱 이 정중앙에 걸리는 게 뭐냐면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22일 자정, 23일 0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 3명이 그 미국에 가 있을 때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 건데 예. 미국 안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이 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서 또 딴 목소리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제가 그 가시는 원내대표들한테 손에다 쥐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 예. 무엇보다도 국익에 먼저 우선되는 다른 어떤 그 메시지나 네. 협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지소미아 문제도 우리가 먼저 이 지소미아를 안겠다는 게 아니고 협상을 결렬시킨 게 아니고 네. 일본이 아시다시피 원인 제공을 해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면은 우리도 협상에 응해서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겠다는 기본의 원칙이 변화가 없잖아요. 예. 일본이 지난번에 지소미아 문제로 20여일 동안 계속 예고를 해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를 우선 심사국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 했을 때 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고 또 외교부 장관 또 특사들이 5번도 갔고 네. 이래서 일본한테 그러지 말아라. 같이 우리가 한일 간의 협력에서 잘 살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지 이러면 되겠냐. 네. 우리로서는 최대한 그것을 철회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걷어찬 것은 안하무인께 걷어찬 것은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죠, 그것은요. 그러게요. 그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해운 의원이 그 미국 대사관저에서 대사 등을 만난 게 지금 그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예. 혹시 위원장님한테는 만나자는 연락이 안 왔습니까? 대사관에서? 저한테는 대사관저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고요. 예. 저는 거기에 가지를 안 했습니다. 가지를 안 했고 네. 다만 차석 대사가 한 20여일쯤인가요? 20여일 전인가? 예. 그분이 한번 만찬을 하자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 일정상 그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럼 아무튼 그 위원장님한테도 만나자는 제안은 들어왔던 거잖아요. 초청은. 그런데 대사가 한 게 아니고 차석 대사가 했죠. 예. 근데 예. 지금 그 보도를 보면은 이해운 이제 정보위원장이고 다른 예. 상임위원장들도 만났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 예. 종합을 하면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급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결국은 상임위원장급을 계속 만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어떤 의회 내 유리한 고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을 간주로 초청해서 그 뜬금없이 방위 분담금 증액을 납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이게 대단히 좀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다. 네. 아무리 헬스 대사가 군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대사로 임명된 이상 그 외교관으로서의 예의와 자세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나라에 또 자신의 행동에 또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그래요. 혹시라도 그러면 그 앞으로라도 만나자고 연락 오면 안 만나실 계획이세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가지고는?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는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않고 있는 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고요. 참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유튜브로 아베당 한국지부님, 용병 쓰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굿팽님, 통일만이 살 길이다. 철조만 걷어내자. 답답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8672님, 한국은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그다음에 MBC 미니로 최인우님,
대한민국은 주권공화국이다. 우리의 실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7785님은 북러중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미국에게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의견 중에는 상당히 격한 표현도 있다는 점,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